최근 이곳엔 정체를 알 수 없는 짙은 의혹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말도 못해 사카만 게 떨어져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만 제가 이제 떨어지긴 했었는데 누가 쓰레기 태우는 줄 알았지. 빨래 널었는데 빨래가 말도 못하게 새까매. 정말 도저히 못 살겠다 생각도 했어. 너무 제대가 많이 날라와서. 이건 대체 어디서 날아온 걸까? 현장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담배인데 피로 탄냄새가 좀 나는데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봤는데 조금씩 여기랑 여기서 이제 보니까는 좀 이상해졌더라고요. 마을 외곽에 위치한 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는데요. 화재 2주가 지났지만 현장엔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데가 여긴가 보다. 새벽 3시 20분 무렵이라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시간 17분 동안 이어진 화재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이런 게 얼마짜리예요? 신품 같으면 한 1억 3천? 소방서 추산도 안 나오고 너무 지금 커가지고 지금 우선은 지금 제가 정신 차릴 틈이 없어요. 새벽에 벌어진 화재엔 의아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정이 아니고 저 지붕. 예. 지붕 위에서 불이 난다니까. 밑에는 말짱하고. 78호점이 요 부위예요, 요 부위. 요거 있는데. 불이 시작된 곳이 방화를 하기에도 부적절한 높이 7m의 공장 건물 지붕 위라는 겁니다. 지붕에서 불 난다고 솔직히 생각도 못 하잖아요. 여긴 이 위로 비행기 착륙하는 게 한 10m밖에 차이 안 나. 저는 비행기에 부딪힌 줄 알았어요. 야간이니까 조종사가 졸다가 있는지 모르는지 살짝 치고 가는 줄 알았다니까, 처음에. 근데 거기 소방관이 하나가 수상하다고 화재가. 불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발화 지점이 건물이나 벽면에는 없었다는 게 좀 특이한 화재였었습니다. 조명이라던가 이런 게 천장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화재는 날 수 있는데 그 샌드위치 판넬 아래에 있는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면 전선에서 먼저 불이 붙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타는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화재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불이 퍼져 있는 형상이 보입니다. 전기적인 요인이라고도 볼 수 없는 참으로 독특한 화재였답니다. 뜻밖의 단서가 나온 건 사건 4일 뒤였습니다. 아침부터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소방관, 한전, 경찰 올라가서 조사를 다 했는데 저 자체가 한무대기가 있어요. 종이가. 지붕 틈에서 발견된 묘한 종이 조각들. 그런데 석 달 전 이곳에서 약 15km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제 쿵 하면서 약간 기계 내려놓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가봤더니 불이 나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상태에서 타이어랑 그 옆에 그 운전석 문 쪽으로는 이미 불이 붙어 있는 상태인 거고, 꼭 아이들 그 놀이한 것처럼 종이 쪼가리 같은 이렇게 오려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타이어를 집어삼킨 불길, 그 옆에도 수상한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요 앞에 요 사거리에 그런 비닐봉지 같은 게 또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전구 깨지는 소리처럼 폭하는 소리가 나더니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좀 이따가 이렇게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1분도 안 돼가지고. 여보 이거 뭐야 물 좀 봐라.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더니 한순간 불이 붙었다는 쓰레기 봉투. 그날 발견된 쓰레기 중엔 주목할 만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본 것과 비슷한 종이 조각은 물론 다소 생소한 이름의 담배꽁초까지 발견된 건데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오물풍선 260여 개를 날렸습니다. 북한에서 날아든 일명 오물풍선이었습니다. 지난 5월 처음 등장한 뒤 벌써 20여 차례 살포되고 있는 지름 3-4m의 풍선 안엔 분유는 물론 여러 번 기우시는 양말과 옷감으로 만든 마스크, 훼손된 한국산 물품도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언제 어디서 발견될지 모르는 낙하물을 우리 역시 아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부분에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떨어져 있어서. 지난 6월 1일 밤 10시 무렵 서울 목동 SBS 주차장에도 오물풍선이 떨어진 건데요. 곧바로 경찰과 군에 신고를 했다는 청원경찰은 지금도 그때가 생생하다고 합니다.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차에 위에 떨어졌으면 진짜 차에 큰 피해 입었을 것 같고 사람도 만약에 맞았었으면 상당한 피해를 다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오물 풍선 때문에 차량과 건물이 파손되고 항공기가 횡하고 지연되는가 하면 떨어지는 오물 풍선에 맞아 다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풍선이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몰라 대비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안쪽이거든요. 여기는 이미 공사를 장치를 해가지고. 여기 네모나게 새로 공사한 게 여기예요? 맞아요. 지금은 흔적을 지웠지만 당시엔 짙은 그을음을 남겼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생산된 과일 포장지가 들어있던 이 오물 풍선은 참으로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펑 소리가 크게 났어요. 펑 소리가? 네. 펑 소리가 엄청 크게 나서 어디에서 뭐가 이렇게 뭐 대포 소리처럼 뭐 터지는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불나지 않았어요. 마치 폭탄이 터지는 듯 했다는 풍선. 실제로 그 안에선 수상한 물체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서울 강서구 빌라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일제히 한 곳을 올려다봅니다. 이윽고 종이 조각이 흩날리는데요. 또 화재가 난 겁니다. 불은 옥상 일부에 그을음을 내고 18분 만에 진화됐지만 서울 주택가에서 벌어진 사고라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컸다고 합니다. 불이 한 요 정도까지 왔거든요. 소화기 하나 진화가 힘들었어요. 불이 하나 타올라가지고 저거가 늦었으면 이 샌드위치 판에 불이 붙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수상한 물체는 이곳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여기 약간 네모나게 생긴 거 하나 있더라고요. 군인이 오셔가지고 그걸 회수해 갔거든요. 사실 이것은 9월 5일 불이 났던 경기도 김포의 공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전자 기판으로 보이는 이 물체는 어떤 역할을 할까? 타이머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밑에 탑재된 투하물이 있습니다. 니크롬선과 이제 전선으로 열과 빛과 온도를 발산시키면서 풍선과 이 탑재물과 인계된 어떤 고정 장치를 풀어내거나 아니면 풍선을 터뜨려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떨어지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닐을 태워 적재물이 떨어지게 하는 발열 타이머로 보인다는 건데요. 원리는 무척 간단하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초를 설정했고 여기서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10초 동안. 그러면 그 원하는 지점에 다다르면 타이머가 터지고 투하물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의아합니다. 이 타이머는 왜 상공이 아닌 지상에서 자꾸만 불을 내고 있을까? 타이머에서 전기 신호를 줬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달궈진 니크롬선에서 빛과 열과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걸로 인해서 불이 났을 거다. 뜻하지 않은 장치의 오류일 수 있답니다. 풍선에서 불리한 내용물만 떨어뜨려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타이머가 땅에 같이 떨어져 불이 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화재에 주변에선 여러 의혹들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요. 종이 쪼가리가 굉장히 많았고 그 원 패택톤 단지가 반씩 막 잘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부러 화재를 내려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북에서 방화를 목적으로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한때 북한이 보내온 건 체제 선전 문구가 담긴 전단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날아온 풍선 안에 들어있었던 건 종이와 포장지, 천 조각 같은 잘 타는 물질들이 가득한 게 그 근거라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폭탄이라는 게 꼭 화약을 집어넣고 꽝 터지면 폭탄입니까?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죠. 나중에 폭파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인명 살상할 수 있는 그런 화학적인 뭐 이런 것도 벌일 수가 있는 거고 그 당장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죠. 북한이 과연 저런 오물풍선에 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실어서 내려보낸다? 그러면 전면전이거든요. 다량의 미사일들과 같은 어떤 확실한, 정확도가 높은 확실한 투발 수단을 갖고 있는데 왜 굳이 오물풍선에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오물풍선에 생화학제나 무기 등 또는 폭탄 등을 실어서 내려보내는데 바람이 바뀌었을 때
평양의 주석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발화 장치의 목적이 이 견인줄을 끊는 것이냐, 아니면 이 풍선을 연소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요 투하물을 연소시키는 것이냐. 이건 아마 이 발화물의 위치와 뭐 그 발화 온도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동안 날렸던 것을 아마 북한은 다 데이터화해서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포와 파주에서 실제 그 오물풍선에 의한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이 데이터들이 쌓이면 북한 인원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정교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물풍선이 날아들지 않게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하게 되면 적재물 낙하 또는 유탄에 의한 위험성이 더 높으므로 현재로서는 자연 낙하 후에 신속히 수거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판단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북에서 날아온 낙하물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 보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만은 않다는데요. 차 저거 121만 원 나오는데 보장이 거의 4개월, 5개월을 몇 군데서 전화가 왔는지 몰라요. 보상법이 없다더라고요. 다 원상 회복한 다음에 뭐 심사해서 주겠다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보상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좋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도심 한가운데까지 날아들기 시작한 수상한 풍선. 피해에 주의할 방법은 막연하고 피해를 당해도 보상은 복잡하고 걱정은 쉬 가시지 않는데요. 며칠 멀다 하고 울리는 불안한 문자를 이제는 정말 그만 받고 싶습니다.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합시다. 좀 하시라고요.